손님 음식이 왜 식어? 이러니까 늙은이는 쓰면 안 된다니까. 반찬 하나 전해드리려 찾아간 식당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늙은이가 일을 못하면 나가야지. 손님 음식 왜 시켜? 죄송합니다. 제가 손이 느려서. 내 시어머니한테 감히 손을 대? 사람이야? 당신들. 우리 살길 막지 마! 정이야, 제발! 어머니 괜찮으세요? 이제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날 며느리가 무릎 꿇은 시어머니를 처음으로 엄마라고 부르자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1월 늦가을 저녁 6시 서울 외곽의 한 재래시장 골목에 윤정이가 서 있었습니다. 43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고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손에는 마트 봉투 대신 청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정희는 시장 어귀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저녁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생선 굽는 냄새, 김치 담그는 냄새, 튀김기름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스쳤습니다. 정희는 반찬 가게 앞에 섰습니다. 유리 진열장 안에 나물이며 조림이며 볶음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사장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뭘 드릴까요? 정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님 드실 거 좀 싸주세요. 부드러운 걸로요. 시금치나물, 두부조림, 멸치볶음, 감자조림. 하나하나 골라 담았습니다. 사장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효녀시네요. 요즘 시어머니 챙기는 며느리 드문데. 정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챙기는 게 아니라 그냥 걱정이 돼서요. 반찬을 담은 도시락 용기를 청가방에 넣었습니다. 무거웠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정희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이 식당에서 일하신 지 벌써 3달째야. 나이가 72인데 하루 8시간씩 서서 일하시면 얼마나 힘드실까. 집에 오시면 밥도 대충 드시고 그냥 주무시던데. 남편 박진수는 요즘 집에 거의 안 들어왔습니다. 사업이 어렵다며 지방 출장이 잦았습니다. 정희도 처음엔 믿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뭔가 이상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주말에도 집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금수는 아들 걱정에 식당 일까지 시작했습니다. 진수가 힘들어하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보태야지. 그렇게 말하며 식당 서빙을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반대했습니다. 어머니, 나이도 있으신데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하지만 금수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나 팔팔해.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기만 하고.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가끔 식당 앞을 지나쳤지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괜히 어머니께 부담을 드린 것 같아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래도 반찬이라도 드려야지. 제대로 못 챙겨 드시는 것 같아서. 정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햇살이 건물 사이로 비스듬히 내려앉았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요? 골목 모퉁이에 미정각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빨간 글씨로 쓰인 낡은 간판이었습니다. 중화요리 식당이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식당 안이 보였습니다. 손님이 몇 테이블 있었습니다. 홀 안쪽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여자였습니다. 사장인 듯 했습니다. 정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락이 든 가방을 다시 한번 꼭 쥐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드리고 나오면 돼. 어머니 놀라시지 않게. 정희는 식당 문 손잡이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운 금속 느낌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딸그랑 문을 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식당 안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기름기 섞인 뜨거운 공기였습니다. 정희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눈앞의 광경에 숨이 멎었습니다. 홀 한가운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색 카디건에 남색 앞치마를 두른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이금순이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분명히 이금순이었습니다. 정희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니, 잘못 본 거겠지.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백발, 그 구부정한 어깨, 그 주름진 손, 분명 시어머니였습니다. 금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두 손은 앞치마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정희의 시선이 천천히 위로 올라갔습니다. 금순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새빨간 앞치마를 두르고 허리에 손을 얹은 채 금순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식당 사장 송미정이었습니다. 미정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입술을 비틀며 무언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늙은이는 쓰면 안 된다니까. 손님 음식이 왜 식어? 응? 세 번째야, 세 번째.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홀 안 손님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힐끗 쳐다보고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만졌고 누군가는 음식에만 집중했습니다. 방관이었습니다. 정희는 발이 땅에 박힌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금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손이 느려서.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72 평생을 살아온 여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벌 받는 아이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정희의 가슴이 조였습니다. 미정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느린 게 문제가 아니라 정신이 없다니까. 오늘만 벌써 몇 번째야. 그릇도 깨트리고 주문도 틀리고. 그녀는 옆 테이블에 냅킨을 집어 금순에게 던졌습니다. 냅킨이 금순의 어깨에 떨어졌습니다. 금순은 움찔했지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닦아. 어서 닦으라고. 그릇 깨진 거 치워. 정희는 그제야 금순의 손을 자세히 봤습니다. 오른손 손등에 붉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화상 같았습니다. 아니, 뜨거운 국물에 데인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 관절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의 시선이 금순의 얼굴로 향했습니다. 이마에 국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마르지 않은 방금 튄 것 같은 자국이었습니다. 순간 정희는 깨달았습니다. 국물을 맞았구나. 던진 거구나. 저 여자가. 정희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귓속이 웅웅거렸습니다. 손에 든 청가방이 너무 무거워졌습니다. 아니, 몸 전체가 무거워졌습니다. 미정은 여전히 금순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사람 쓰는 것도 돈인데 이렇게 일 못하면 나도 어쩔 수 없어. 알아서 해. 오늘 일당 반으로 깎을 거니까. 금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으려 참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그러시면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신히 나오는 목소리였습니다. 미정이 비웃었습니다. 왜? 할 말 있어? 그럼 나가. 당장 나가. 대신할 사람 얼마든지 있어. 금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고개를 다시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희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천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도시락 용기가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뚜껑이 열리며 반찬 몇 가지가 쏟아졌습니다.
시금치나물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두부조림이 넘어졌습니다. 간장 국물이 타일 바닥에 번졌습니다. 홀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소리가 난 쪽을 돌아봤습니다. 미정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금순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금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정희야.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릎 꿇은 시어머니를, 국물 자국이 남은 이마를, 멍든 손을, 눈물 고인 눈을. 정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목구멍이 메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금순도 바닥에 무릎 꿇은 채 정희를 올려다봤습니다. 둘 사이에 흐르는 침묵이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송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손님이세요?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어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금순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 며느리예요. 걱정 마세요. 금방 갈 거예요. 그녀는 정희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라는 손짓이었습니다. 눈빛으로 애원했습니다. 제발 가. 여기서 말 만들지 마. 하지만 정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정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그래요? 그럼 당신 시어머니가 여기서 얼마나 일을 엉망으로 하는지 알아요? 정희의 눈빛이 천천히 미정에게로 향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미정이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늙은이 하나 먹여 살리느라 우리도 힘들다고요. 그런데 일은 제대로 못하고 실수만 연발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해해요? 정희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한 발, 두 발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반찬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시금치가 신발 밑에 깔렸습니다. 간장 국물이 묻었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걸었습니다. 금순을 향해 걸었습니다. 미정이 소리쳤습니다. 거기 서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정희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리지 않았습니다. 귓속에는 오직 심장 소리만 울렸습니다. 쿵쾅쿵쾅, 너무 크게 뛰는 심장 소리였습니다. 정희는 금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금순과 같은 높이가 되었습니다. 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금순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가야지. 여기서 이러면 안 돼.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두 팔을 벌렸습니다. 금순을 안았습니다. 꼭 껴안았습니다. 금순의 몸이 굳었습니다. 놀란 듯 숨을 멈췄습니다. 며느리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정희가 금순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음을 참는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 순간 금순의 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평생 꽉 잡고 있던 무언가가 풀렸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등이 흔들렸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석 달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아니, 평생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시어머니로서 강해 보이려고, 짐이 되지 않으려고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정희도 울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턱으로 떨어졌습니다. 금순의 어깨에 떨어졌습니다. 두 여자가 식당 바닥에서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뒤에 서 있던 송미정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저렇게 안고 우는 모습이. 정희가 금순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몰랐어요. 이렇게 힘드신 줄. 금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해. 정희야. 목이 메었습니다. 집만 되고 아무것도 못 해주고. 정희가 금순을 더 꽉 안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제 어머니예요. 금순이 떨리는 손으로 정희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구석에 앉아있던 손님 하나가 조용히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리고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렌즈는 두 여자를 향했습니다. 바닥에 무릎 꿇고 서로를 아는 며느리와 시어머니를. 그 장면을 담았습니다. 정희가 천천히 금순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세요, 어머니. 이제 여기 안 오셔도 돼요. 금순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수가, 아들이. 정희가 금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두 사람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금수는 여전히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시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송미정을 향해. 미정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하지만 얼굴에는 당혹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낀 얼굴이었습니다. 정희가 한 발 다가갔습니다. 미정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본능적으로 정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까의 슬픔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 눈에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분노였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였습니다. 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뭐예요? 왜 그렇게 봐요?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미정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뭐라고요? 정희가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내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미정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일 못하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여기 장사하는 데예요. 자선단체 아니에요. 정희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일 못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2 어르신한테 하루 8시간씩 세워놓고 뜨거운 국물 던지고 무릎 꿇리고 그게 일 못해서예요? 미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일 실수해서.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정희가 비웃었습니다. 차갑게. 일 실수? 사람을 뭘로 보는 거예요? 물건이에요? 기계예요?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이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누구도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바라봤습니다. 미정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 내 식당이에요. 내가 돈 주고 고용한 거라고요. 당신이 왜 이래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그래요. 당신 식당이죠. 그녀는 옆을 돌아봤습니다.
테이블이 보였습니다. 그 위에 그릇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짜장면 그릇, 짬뽕 그릇, 탕수육 접시. 정희가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미정이 외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정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짬뽕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빨간 국물이 그릇 안에서 출렁였습니다. 미정이 달려왔습니다. 그거 나요. 손님 음식이에요. 정희가 그릇을 높이 들었습니다. 미정이 멈춰 섰습니다. 정희의 눈빛을 보고 정희가 말했습니다. 내 시어머니한테 이걸 던졌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무서운 목소리였습니다. 미정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건 실수였어요. 정희가 그릇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콰당, 도자기가 깨지는 소리가 식당에 울렸습니다. 빨간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면발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손님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의자를 뒤로 빼며 일어섰습니다. 미정이 소리쳤습니다. 미쳤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짜장면 그릇이었습니다. 그것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콰당, 검은 소스가 타일 바닥에 번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접시, 탕수육 접시, 들어 올렸습니다. 뒤집었습니다. 접시가 떨어졌습니다. 튀김옷 입은 고기가 바닥에 굴렀습니다. 미정이 정희의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정희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정희는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양손으로 테이블 가장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힘껏 밀었습니다. 테이블이 기울었습니다. 그 위에 모든 것이 쏟아졌습니다. 그릇, 접시, 컵, 젓가락, 냅킨 모두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쨍그랑, 와장창, 요란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테이블로 갔습니다. 그 테이블도 엎었습니다. 또 다음 테이블, 엎었습니다. 식당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바닥은 음식과 그릇 파편으로 뒤덮였습니다. 미정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만해요. 그만하라고요. 정희가 멈춰 섰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미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 시어머니한테 감히 손을 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식당 전체에 울렸습니다. 사람이냐 당신들. 정의의 외침이 끝나자 식당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돌아섰습니다. 금순에게로 갔습니다. 금순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희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요, 어머니. 두 사람이 식당 문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이 식당 문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저녁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정희는 금순을 부축하며 걸었습니다. 뒤에서 미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망가지 마. 경찰 부를 거야. 기물 파손이라고. 정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금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야, 어떻게 저 사장님한테. 정희가 시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골목 어귀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노란 불빛이 다가왔습니다. 정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금순을 태웠습니다. 자신도 탔습니다. 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이요. 응급실로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금순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 병원까지는.
정희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등에 화상 자국을 만졌습니다. 금순이 움찔했습니다. 아팠던 것입니다. 어머니, 이거 봐요. 치료받으셔야 해요. 금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정희는 가만히 시어머니의 손을 쥐고 있었습니다. 택시는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입구였습니다. 환한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정희가 금순을 부축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어디 다치셨어요? 정희가 설명했습니다. 손에 화상이요. 그리고 멍도 있고요. 금순을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간호사가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정희는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갑자기 모든 힘이 빠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도 떨렸습니다. 아드레날린이 빠지고 나니 온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편 박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 만에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진수의 목소리였습니다. 피곤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귀찮은 목소리였습니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나야. 어머니 병원 응급실이야. 지금 어디야? 진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원? 왜? 무슨 일인데?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식당에서 학대당했어. 국물 맞고 무릎 꿇고 손에 화상 입고. 그걸 몰랐어? 진수가 침묵했습니다. 길게 정희가 다그쳤습니다. 말 좀 해봐. 알고 있었어? 진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정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 진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일하시는 거 알았어. 힘들다는 것도 알았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정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쳤어? 당신 어머니가 저렇게 당하는데 알고만 있었다고? 진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빚이 얼마인지 알기나 해?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저렇게 방치한 거야? 진수가 웃었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방치? 어머니가 자원해서 일하신 거야. 나 때문에. 우리 가족 때문에. 그런데 당신이 왜 거기까지 가서 난리야? 정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난리? 지금 그게 난리야? 당신 어머니가 무릎 꿇고 막고 있었어. 진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살길 막지 마, 정희야. 제발.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뚝. 단음이 울렸습니다. 정희는 멍하니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대기실 바닥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금순이 휠체어를 타고 나왔습니다. 손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정희가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금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연고 바르고 붕대 감았어. 정희가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더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금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수한테 연락했니?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금순이 알아챘습니다. 그 애가 뭐라고 하던? 정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여쭤볼 게 있어요. 금순이 올려다봤습니다. 왜 그러니? 정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진수 때문에 그 식당에서 일하신 거죠? 금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가 다시 물었습니다. 빚이 있어요? 얼마나 있어요? 금순이 한참 만에 대답했습니다. 3천만 원.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3천만 원? 금순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정이가, 식당 사장이 진수한테 돈을 빌려줬대. 그래서 내가 갚는다고. 정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송미정, 진수, 빚, 그리고 시어머니.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희가 물었습니다. 그 여자랑 진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금순이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희야. 내가 말했어야 했는데. 정희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남편은 식당 사장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담보로 잡혔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희는 조용했습니다. 금순도 말이 없었습니다. 둘 다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입구였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거실 불빛이 창문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누군가 집에 있었습니다. 정희는 알았습니다. 진수가 집에 왔다는 것을.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에 구두가 있었습니다. 남자 구두였습니다. 진수의 것이었습니다. 정희가 금순을 부축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소파에 진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풀어 헤치고 와이셔츠 단추를 풀었습니다. 손에는 캔맥주가 들려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습니다. 야구 중계였습니다. 진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맥주를 마셨습니다. 정희가 금순을 방으로 모셨습니다. 어머니, 좀 쉬세요. 제가 물 갖다 드릴게요. 금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진수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가 다가갔습니다. 그의 앞에 섰습니다. 텔레비전과 진수 사이를 막았습니다. 진수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비켜. 안 보여. 정희가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수가 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정희가 물었습니다. 당신 그 여자랑 얼마나 된 거야? 진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정희가 비웃었습니다. 송미정, 그 식당 사장. 당신 여자잖아. 진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만족해? 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다른 차원의 고통이었습니다. 언제부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수가 소파에 기댔습니다. 반년쯤 됐나? 정희가 웃었습니다. 울음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반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한 거네. 진수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당신이 뭘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든지. 정희도 소리쳤습니다. 힘들면 바람 피워도 돼? 어머니를 저렇게 방치해도 돼? 진수가 일어섰습니다. 방치? 어머니가 자원하신 거라고. 내 때문에 힘들다고, 돈이라도 벌고 싶다고 그러셨어. 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핑계지. 다 핑계야.
당신이 그 여자한테 빚졌잖아. 3천만 원. 그래서 어머니를 담보로 잡힌 거잖아. 진수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희가 다가갔습니다. 그 여자가 어머니를 학대한 거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거지? 빚 때문에? 아니면 그냥 편했어? 둘 다 가질 수 있으니까? 진수가 정희를 밀쳤습니다. 그만해. 당신이 뭘 알아? 정희가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진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 집 나갈 거야. 진수가 웃었습니다. 집 나가? 어디로? 돈 있어?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어디든 가. 당신이랑은 못 살아. 진수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맘대로 해. 나도 지쳤어. 그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희는 그를 보다가 돌아섰습니다. 아이들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2층 침대에 아이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딸 은지가 위에, 아들 민준이가 아래에. 정희는 은지를 깨웠습니다. 은지야, 일어나. 은지가 눈을 비볐습니다. 엄마, 몇 시예요? 정희가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해. 동생 깨우고 짐 좀 싸. 우리 나가야 해. 은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디로요? 정희가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만 믿어.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민준을 깨웠습니다. 정희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을 넣었습니다. 아이들 옷, 자신의 옷, 세면도구, 속옷, 양말, 필요한 것만 챙겼습니다. 은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도 모실 거야. 짐을 다 쌌습니다. 가방 2개였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정희는 금순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들어가요. 문을 열었습니다. 금순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를 보고 놀랐습니다. 정희야, 가방이. 정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 나가요. 어머니도 같이 가셔야 해요. 금순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안 돼. 나는 여기 있어야 해. 진수가. 정희가 금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진수는 어머니를 지켜주지 않아요. 이제부턴 제가 지킬게요. 금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내 아들인데. 정희가 말했습니다. 아들이기 전에 사람이에요. 사람으로서 자격이 없어요. 금순은 울었습니다. 정희가 금순을 일으켰습니다. 가요, 어머니. 늦기 전에. 네 사람이 거실을 지났습니다. 진수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멈춰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을 봤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낯선 남자였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딸깍. 열쇠로 잠그지 않았습니다. 그냥 닫았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자유를 느꼈습니다.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네 식구가 살기엔 턱없이 좁았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 하지만 정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기가 더 평화로웠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회사를 쉬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갔습니다. 금수는 방에서 쉬었습니다. 손의 화상이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꺼내 부동산 앱을 봤습니다. 전세집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예금을 깨야 했습니다. 당장 필요한 것들을 계산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생활비, 금순의 치료비.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알림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정희는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혹시 며칠 전 미정각 식당에서 일 있었던 분이세요? 정희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누구지?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 그날 식당에 있던 손님이에요. 제가 영상을 찍었거든요. SNS에 올렸는데 반응이 엄청나요. 혹시 연락 가능하세요? 정희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영상? SNS? 그녀는 서둘러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포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미정각이라고 쳤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스 기사가 보였습니다. 70대 노인 학대한 식당 사장, 영상 공개돼 놀란 정희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영상이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식당 안이 나왔습니다. 금순이 바닥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송미정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희가 들어오는 장면, 금순을 안는 장면, 두 사람이 우는 장면, 모두 찍혀 있었습니다.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영상 아래 숫자가 보였습니다. 조회수 200만, 댓글 5,000개. 정희는 댓글을 읽었습니다. 저게 사람이야? 저 사장 미쳤네. 저 며느리 진짜 대단하다. 나라면 못했을 듯. 어르신한테 저러면 안 되지. 너무하네. 경찰은 뭐해? 저거 노인학대 아니야? 식당 위치 어디야? 절대 안 간다. 댓글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실시간으로 정희는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자신이 금순을 안고 있는 모습을, 자신도 몰랐던 표정이었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전화였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정희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KBC 뉴스데스크입니다. 혹시 미정각 사건 관련해서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정희는 놀랐습니다. 네. 뉴스요? 기자가 설명했습니다. 네, 영상이 지금 엄청나게 퍼지고 있어요. 사회적 이슈가 됐습니다. 취재하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정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좀 생각해 볼게요.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다른 번호였습니다. 또 기자였습니다. 그 다음도 하루 종일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너무 많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은지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이거 봤어요? 은지가 휴대폰을 들이밀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애들이 다 보고 있어요. 엄마 나온 거 맞죠?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멋있어요. 친구들도 다 그러던데. 정희는 딸을 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희는 뉴스를 켰습니다. 아침 뉴스였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식당에서 70대 노인을 학대한 사건이 SNS를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미정각 식당 앞이었습니다. 경찰차가 서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식당 사장 송모 씨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화면에 송미정이 나왔습니다.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금순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뉴스를 봤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희야. 정희가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 오후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진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희와 금수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조사실에 앉았습니다. 형사가 질문했습니다. 그날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정희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식당에 들어갔을 때 본 것, 금순이 무릎 꿇고 있던 것, 국물 자국과 화상, 송미정의 폭언, 모두 말했습니다. 금순도 진술했습니다. 석 달 동안의 일들, 하루 10시간 노동, 임금체불, 폭언과 폭행,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영상도 있고 병원 기록도 있고 증인도 있으니까요. 처벌받을 겁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금순이 말했습니다. 고맙다, 정희야. 내가 아니었으면. 정희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 그날 밤 정희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메시지가 수백 개 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응원 메시지였습니다. 힘내세요. 잘하셨어요. 당신은 영웅입니다. 정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세상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8챕터 은빛 밥상.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늦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다 갔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정희의 삶도 바뀌었습니다. 반지하 원룸에서 작은 투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햇볕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새 학교에 적응했습니다. 금순의 손은 완전히 나았습니다. 더 이상 붕대를 감지 않았습니다. 송미정은 재판을 받았습니다. 노인학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미정각 식당은 문을 닫았습니다. 박진수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희도 찾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한 달 전부터였습니다. 정희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0,000원, 5,000원, 3만원. 소액이었지만 계속 들어왔습니다. 수백 명이 보냈습니다. 메시지도 함께 왔습니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어머님께 좋은 일이 생기길. SNS를 통해 후원 계좌가 퍼진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놀랐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울었습니다. 한 달 만에 모인 돈이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정희는 금순과 마주 앉았습니다.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어머니, 이 돈으로 뭘 하면 좋을까요? 금순도 놀랐습니다. 손을 떨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정희가 금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하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금순은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식당. 다시 하고 싶어? 정희가 놀라 물었습니다. 식당요? 금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라.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밥 해드리고 싶어? 따뜻한 밥. 무료로. 정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아요, 어머니. 그렇게 해요. 두 사람은 식당을 알아봤습니다. 작은 가게를 찾았습니다. 역 근처 골목이었습니다. 평수는 작았습니다. 테이블 6개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계약했습니다. 보증금을 냈습니다. 인테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정희와 금순이 직접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은지와 민준도 도왔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벽은 크림색으로 칠했습니다. 따뜻한 색이었습니다. 테이블은 중고로 샀습니다. 닦고 또 닦아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방 기구를 샀습니다. 냄비, 프라이팬, 그릇, 숟가락. 하나하나 정성껏 골랐습니다. 간판을 달았습니다. 나무 간판이었습니다.
따뜻한 갈색이었습니다. 흰 글씨로 썼습니다. 은빛 밥상 금순이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식당이네. 정희가 웃었습니다. 어머니 식당이에요. 어머니가 주인이세요. 오픈 날이 왔습니다.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화창했습니다. 정희와 금수는 새벽부터 준비했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국, 미역국,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김치, 집밥 같은 음식들이었습니다. 아침 10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었습니다. 등이 굽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계셨습니다. 금순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기 공짜라던데 진짜예요? 금순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마음껏 드세요. 정희가 밥상을 날랐습니다. 따끈한 밥, 뜨거운 국, 갖가지 반찬.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많이. 금순이 옆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할아버지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맛있네. 진짜 맛있어. 금순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님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왔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끼니를 거르던 분들이었습니다. 모두 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웃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식당은 매일 문을 열었습니다. 점심시간만 운영했습니다. 하루 30명 정도 왔습니다. 금순과 정희는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계절이 또 바뀌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은지가 집에 왔습니다. 손에 편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장학금 받았어. 정희가 달려왔습니다. 정말? 은지가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대학 장학금이었습니다. 전액 장학금이었습니다. 정희가 딸을 안았습니다. 잘했어, 우리 딸. 금순도 기뻐했습니다. 은지야, 축하한다. 일주일 후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대학 강당이었습니다. 정희와 금순이 함께 갔습니다. 민준도 왔습니다. 은지가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상장을 받았습니다. 활짝 웃었습니다. 객석에서 정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금순이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키웠어, 정희야. 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금순이 웃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났습니다. 세 사람은 은빛 밥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금순이 간판 불을 끄려다 멈췄습니다. 간판을 올려다 봤습니다. 은빛 밥상 따뜻한 불빛이 어둠을 밝혔습니다. 금순이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은 늦게 피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피었네. 정희가 다가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금순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 며느리가 나의 딸이 되어줬으니까. 두 사람이 안에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밥을 씻었습니다.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창밖으로 은빛 밥상 간판이 보였습니다. 따뜻한 불빛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정희와 금순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하지만 작은 온기들이 있습니다.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늦게라도 피어나는 꽃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